네, 수요일 이 시간은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 색깔론이 준비돼 있죠. 지난주에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을 만날 차례인데요. 금태섭 의원이 일정상 출연이 좀 힘들다고 해서요. 대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훈식입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 언제 출연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몇 번 나와서 예전에. 예, 특히 아주에는. 대선 때는 네. 여기 와서 토론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대선 때요. 네. 네. 선거 때 또 워낙 스피커로 활약을 많이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내일 그 원래대로 하면은 본회의 예정돼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근데 북한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오늘 뭐 운영이 일정 연기됐다고 하고 네. 내일 본회의는 열리긴 열립니까? 네. 어떻습니까? 뭐 저희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저희가 네. 추경안이 올라온 지 99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이.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연기되기 어려울 거라고 어렵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예결위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가 연기된 것은 네. 아마 NSC가 가동되기 때문에 네, 네, 네. 또 이렇게 지난번에도 왜 국회 운영위에 하는데 강원도 산불 나갖고 맞아요. 한바탕 또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을 범하지 않으려고 야당에서도 배려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청와대 쪽에서 이제 참석할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 생기면은 좀 피하죠, 서로 일정을. 네, 그렇습니다. 99일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최장 기간 끈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최장 기간은 제 기억에 107일인데요. 107일 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가 최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뭐 자랑은 아닌데 두 번째로 긴 시간이죠. 네, 거의 깰 뻔했네요. 네, 네. 그래서 추경이 처리가 되는 건지 지금 또 뭐 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때 가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내일은? 저는 뭐 통과시켜 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께 이렇게 더 이상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는 따가운 눈초리를 느끼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내일 크게는 추경과 그리고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한 140건의 법안들이 법안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17일 날 본회의에 7월 17일 날 상정했다가 못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마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좀 소위 말하는 비쟁점 법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비쟁점 법안, 뭐 저희는 또 민생 법안도 이번에 많이 좀 넣었습니다. 아. 그래서 꼭 통과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그 추경 논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6조 7천억 원으로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만 여당은 더 플러스 알파야 된다. 그리고 야당은 오히려 뭐 일부는 또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불필요한 조항들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뭐 마지막은 나와봐야 나와봐야 알고 알겠지만. 예결위 소수가 네.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감액할 것들을 쭉 감액하고 감액 먼저. 그리고 증액할 것들을 증액하는데요. 네. 지난번에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께서 감액까지 끝내고 추경심사 중단을 선언한 상태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증액한 결과까지 보면 뭐 6조 7천억보다 더 약간 많거나 또 줄을 수도 있는데 네, 네. 큰 틀은 어쨌든 합의 정신에 따르면 큰 틀은 원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때 감액까지는 그 논의를 하고 중단을 네,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강력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오후에 NSC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논의를 했고 일본 문제, 북한 문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강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정부 청와대가 조금 더 대응 수위를 높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더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지금 미사일의 목적이 뭘까, 본질이 뭘까 저희가 분석을 잘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들 기억하십니다만 지난달 30일 날 판문점에서 우리가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이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우리가 또 만나게 될 것이다고 하면서 실무적인 협상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네네. 그 뒤로 시간이 꽤 지났죠. 그렇죠. 한 3주 정도 걸릴 거라 생각했는데 네, 실무 그게 협상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북한은 협상에 빨리 좀 적극적으로 임해라라는 메시지를 저는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곳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네. 뭐 그런 작은 미사일은 많이 쏜다. 네. 이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보통은 탄도미사일을 쏠 경우에
유엔 안보리가 열려서 제재 사항이 돼야 됩니다.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이것들을 이야기했고 오히려 어젠가요 우리 강경화 외무장관이 이것은 지금 안보리 위반 사항이다라고 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것이 협상용인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협상용인데 대통령까지 나서야 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네. 저는 판단되고요. 네. 오히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런 거 하지 마셔야죠. 네. 이게 북한이 자꾸 이런 행동이 본인들의 협상에 조금 유리하게 또는 또 그런 것들을 알아달라는 취지는 뭐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결국은 이 평화적인 한반도의 분위기를 엄중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의 유감 또는 저희로서도 그런 강한 경고들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네. 다만 대통령까지 또 청와대의 수위까지 이것은 조심스러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심중해야 된다. 네. 사실 속내는 지금 북미 간에 일이 안 풀려서 다들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북한이 왜 단거리 발사하면서 우리한테 화를 내는지 지금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핵 무장론 또 나왔어요. 예전에 원유철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주장했던 거고 맞습니다. 거슬러 가서 예전에 그 정몽준 의원도 어찌나 맞습니다. 핵 얘기를 많이 하셨는지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 핵 무장론 거론했고 나경원 원내대표 핵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이 미사일 쐈으니까 우리도 더 무장해서 준비합시다 이런 취지라고 논리는 그런 논리죠. 근데 이게 설득력이 좀 없는 것은 지금 한반도는 비핵화하자라는 게 여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북한에다가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오히려 NPT라고 하죠. 핵 확산 금지 조약. 이것이 무너뜨린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도 규탄했고 우리도 네. 또 앞장서서 규탄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핵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네. 저희 또한 이 NPT를 탈퇴하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는 모양새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국제사회로서 우리도 지탄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라고 하는 명분이 사라지는 지점들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먼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은 뭐 네. 이게 자강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우리도 좀 강해지자라는 취지에서의 측면에서는 좀 동의가 됩니다만 네. 네.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술핵을 가지게 되면 지금 전시 작전권, 전작권, 네네. 전시 작전은 지금 우리나라한테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쟁이 나면 네. 핵을 쓸 수 있는 건 미국이 되는 거라는 네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의 운명을 다 남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 주장해야 되는 건 전시 작전권을 돌려다오. 네. 그런 다음에 뭐 이런 전략적인 문제 또 NPT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국제 정세를 다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게 안보 문제를 해나가자라고 네. 네. 말하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그 전작권 가져올 거니까 그렇다면 핵 사용권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전작권도 갖고 오지 말고 다만 나토처럼 뭐 핵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혼재돼 이야기를 하시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나저나 요즘 이제 북한에서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 적을 뚜렷이 하자 네. 그 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했어요. 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반복된 얘기지만 북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피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 또 되게 강도 높게 비판하고 싶긴 한데 그 이전에 전 육군병장으로 제대를 했는데요. 네네. 국군 통수권자한테 적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네. 그게 아마 우리 황교안 대표도 두드러기로 군대 면제받고 그래서 잘 모르실 수 있는 모양인데 네. 이거는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 네. 제가 볼 때 굉장히 엄중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음. 야당으로서 안보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더 야당은. 여당에 대해서 긴장해라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대통령을 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네. 상식 밖의 이야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안보에 위협이 되는 세력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뭐 네. 북한 얘기하시는 분 있고 일본 얘기하시는 분 있고 등등 있는데 강훈식 의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우리 적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북한이죠. 그거는 사실은 완전한 우리가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지금 오늘도 상황에서.
정경도 국방장관이 네네.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처럼 현재 국민들에게 어쨌든 북한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이고 그것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야 되는 건 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본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에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다고 하죠. 의원님 받아보셨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거 보도가 난 다음에 찾아봤습니다. 우리 책상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신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못 봤다가 네. 저 보도가 나서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봤더니 세 장짜리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세 장짜리였어요. 네네. 네.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일 갈등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 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제가 당에 얼마 전까지 전략기획위원장을 해서 아는데 이게 뭐 당 차원에서 하는 조사들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부적절하게 네. 논의됐고 실무자의 의견이 그대로 노출된 부분이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도 뭐 실제로도 일본 문제가 생기고 나서 당 지지율이 좀 더 오른 지점은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그것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네네네. 또 공식적으로도 당의 수석 대변인이 적절하지 않다 뭐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그리고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공식적으로 좀 나름 질타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조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적절했고 대표적으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민주당이 공식 사과해야 된다. 양정철 원장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양정철 원장 해임 건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갖고 또 이렇게까지 끌어올리는 건 또 더 과도하다. 저는 그것도 이렇게 과도하다. 생각하고요. 네. 뭐 당 지도부의 책임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뭐 그야말로 정치 공세라고 보여지고 뭐 잘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특히나 집권 여당에서 싱크탱크가 이런 조사를 총선과 연계하는 것은 특히나 더 적절하지 않았던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또 그런 것들을 함부로 생각하지 못하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습니다만 책임론까지 가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회 방일단이 오늘 일본에 이제 도착해서 일본 의원들과 오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방일 단장을 맡고 있는 서청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들끼리 만나서 할 일은 다 했다. 나머지 정부 당국이 풀어야 될 문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일반 국민들 위해서는 의원 외교라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이번 경우도 괜히 그냥 사진만 찍고 오는 거 아닌가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 이제 입장에서는? 정치인 많이 미워하시는데 그렇다고 정치 자체를 미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또 이야기하면 그쪽도 그런 부담이 됩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일본 정치인들, 일본 국회의원이 한국에 와서 국회를 방문해서 네. 우리나라 생각과 정말 우리 생각은 이렇다. 이런 건 정말 서운하다 우리 입장에서. 네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지 않을까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다 그리고 보면 오히려 우리 네. 실제적 우리 일본의 정서는 이렇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희도 납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외교의 기본이라고 보고요. 이번에 가서 충분히 우리가 걱정하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걱정하는 것들을 충분히 전달이 다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거기 간다고 발표한 다음에 네네. 오후에는 내일 한일 외무부 장관의 회담이 네네. 잡혔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왜냐하면 고노다로 외상도 결국은 일본의 네. 의원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결하고 의원들이 또 전화도 한 통화씩 해주고 이런다면 의원 입장에서 이런 거라도 해야죠.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얘는 또 뭐 네. 하고 있었냐 이런 이야기 하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적절하게 가신 취지에 맞게 하고 오는 것은 당연한 의무고 또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상용 예전에 주일본 대사 하셨던 그 일본 학자들도 정치인들 다 인정하는 대표적인 지일 그 교수님이죠. 최근에 정의용 실장과 이낙연 총리를 언급하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나서면 충분히 우리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낙연 총리는 언제 쓰임이 있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원래 의원 시절에 네네. 일본 외교에 굉장히
그렇죠. 능통하셨던 네네네.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고요. 네. 또 야당 일각에서 이번에 소위 특사 논의를 하면서 네네네. 총리가 그런 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총리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입니다. 총리가 네. 나서서 안 된다면 또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경직될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좀 진지하고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팬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9639번님, 강훈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딕션 다 좋으세요. 자주 뵀으면 합니다. 문자 주셨고, 정은경님, 강훈식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주자 권리 보호 개정안 꼭 통과되길 바라겠습니다. 발의하신 법안까지 네, 아시네요. 혹시 고맙습니다. 지역구 분이신가? 잘 모르겠네요. 지역구 분도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색깔론 다음 주에는 자유한국당 신보라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